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람지뉴스입니다. 자영업 창업 1순위였던 카페가 이제는 폐업 1순위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카페는 12,200개를 넘었으며 하루 34곳의 카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0년 7,944개였던 폐업 카페 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12,43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5,062개 카페가 폐업하며 창업과 폐업이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업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상승, 원두, 부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저가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입니다. 여기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며 카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이 활발했던 대한민국, 이제는 과열 경쟁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폐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람쥐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뉴스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카페 상황을 전달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카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상황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영업 중에서 카페의 비중이 월등히 많기도 하고 최근에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카페 이용을 많이 줄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먹어야 되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더라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참을 수 있다 보니까 소비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영업 중에서 카페가 직격탄을 바로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경기 전망 역시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카페에서 정말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라질 원두의 가격은 커피 선물 지수라는 걸 통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작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1년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가 원두에서 많이 사용하는 베트남 로부스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고요. 상승 원인은 다양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표 생산지인 브라질과 같은 주요 생산지의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게 됐고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해 해상 운송비가 많이 올라서 물류비 부담도 엄청 커졌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커피 농부들이 수익성 문제로 인해 커피 재배를 포기하고 두리안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더욱 감소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보통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커피 선물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기 세력까지 가담을 해서 지수를 더욱더 상승시킨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원두 업체들도 원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가 커피의 대명사였던 컴포트 커피도 얼마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두 가격도 상당 부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로스팅 업체 대표님들께도 여쭤보니 많은 로스터리들이 현재 적게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많게는 5,000원 이상 납품가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원두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코코아 생산량이 감소해 초콜릿 가격이 10%에서 20% 인상됐습니다. 카페에서도 음료나 또는 베이커리의 초콜릿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밖에도 다른 재료들의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카페 사장님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은 임대 문의가 붙은 공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도 최근에 체감하는 게 폐업하는 카페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 지도에 제가 방문하고 싶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저장을 많이 해두는데 한번 가려고 봤는데 폐업해서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각종 비용은 상승하고 있고 경기 전망은 계속 좋지 않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존버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무작정 버틴다고 잘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을 몇 개를 제시를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은 제안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료비 상승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가율이 높아지게 되고 내 수익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재료비 상승의 이유만으로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를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부 속사정을 다 알지만 소비자분들은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가격을 또 올렸네? 어차피 원재료 가격 떨어져도 다시 낮출 것도 아니면서.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상품의 가치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두 가격 상승을 주제로 억셉트커피 대표님과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가격을 충분히 더 인상하고 좋은 원두를 사용해서 상품의 가치 자체를 올려버리는 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별 카페마다 이 전략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현재 대한민국 카페 시장은 코로나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저가 프랜차이즈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품질 경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두 가격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상승을 해버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 편성된 가격 시장 구조 내에서 또다시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그 가격이 저가라고 인식을 하시지도 않고 또 내 수익 구조도 좋지 못하다 보니 경쟁에서 강점을 가지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카페 사업을 지속시키기 어렵게 되는 거죠.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앞으로 카페 시장에서 지금과 같았던 저가 가격 경쟁은 이제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억셉트커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상품의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가 커피 브랜드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가격 경쟁이 주가 되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페 시장도 가격 경쟁보다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경쟁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카페보다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손님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아니, 상품의 품질은 또 어떻게 올려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원래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수많은 카페들 중에서 우리 카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이 그 이유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이상 메리트 있는 가격은 만들기가 어려워졌고 또 가격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품질 경쟁은 다릅니다. 우리 카페에서만 마실 수 있는 커피, 음료, 디저트,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서비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면 외면당하겠지만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가 상품의 가격보다 높다면 저는 분명 소비자가 여러분의 카페를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 방안은 불필요한 비용 줄이기입니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들은 당연히 줄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메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잘 판매되지 않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하나에만 사용되는 재료가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재료가 다른 메뉴를 만드는데도 쓰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메뉴 하나만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재료인데 그 메뉴 자체가 잘 나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로스가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메뉴 정리를 혹시나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품 매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매장에서 어떤 메뉴가 잘 나가고 있고 어떤 메뉴는 잘 안 나가는지 또는 거의 아예 안 나가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운영비 줄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 비용 같은 게 있죠. 만약 아직 약정이 걸려 있어서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요새는 카드사 수수료만 지불하고 별도로 월마다 포스 요금은 내지 않는 포스 상품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비용들이 당장에는 커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는 큰 비용이 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니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토스 포스 이벤트입니다. 총 3분께 여기 보이는 토스 단말기, 영수증 프린터, 태블릿, 그리고 태블릿 거치대까지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저도 요새 카페나 식당을 가보면 이 토스 단말기가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저희 교육장에 이 토스 포스기를 설치해보니까 왜 이렇게 요새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장점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비와 같은 월 요금이 없습니다. 그냥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포스기에 월 요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토스로 바꾸시면은 그 월 요금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사용법이 진짜 쉽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보면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인터페이스가 엄청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몇 개만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볍게 보여드리면
여기 편집 모드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편집 모드로 가서 메뉴 삭제도 되고 메뉴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법 유튜브에 있긴 있는데 솔직히 안 보고 금방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잘 다루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색상 선택도 되고 여기 상품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커피, 논커피, 에이드, 크림 메뉴, 브루잉 여러 가지 카테고리 만드시면 되겠죠. 뭐 커피로 설정을 하고 기본 가격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죠. 뭐 4,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고 요건 뭐냐면 이제 옵션인데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핫 아이스 이 옵션은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커피 종류 여러 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옵션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서 과세니까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보면 이게 상품명이 중복돼서 제가 1을 붙였는데 아메리카노 1이라고 있죠. 이렇게 완료를 해보면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아메리카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1이라고 뜨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옵션이 있거든요. 제가 즐겨 찾는 옵션에 다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손님이 뜨거운 거라고 했다. 그럼 한 누르면 돼요. 근데 그 음료가 미디엄 커피로 주문하셨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옵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하나하나 다 안 만드셔도 돼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주문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이 메뉴도 단촐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옵션도 정말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장점은 바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단말기 크기를 보면은 이 태블릿보다도 훨씬 작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 아이폰인데 아이폰과 비교해서 크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대형 포스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리 차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정말 좁은 공간만 있는 소형 카페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형 포스까지 설치해버리면 이 픽업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형 포스기는 손님과 직원 사이에 벽 역할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통하기가 조금 힘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토스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 크기 자체가 작고 그냥 콘센트 하나에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바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고 손님과도 좀 더 자연스러운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장점은 바쁠 때 이 단말기를 키오스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한 분 한 분 대면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너무 바쁠 때는 응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바쁠 때 멍하니 바 앞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주문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키오스크 모드로 바꾸면 손님이 알아서 선택하고 결제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카페 사장님들한테 인건비 부담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들께 이 키오스크 모드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싸게 별도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키오스크 모드를 그냥 상시로 켜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엄청 바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카운터에서 조금 멀리 있거나 이제 뭔가 작업을 숙여서 하고 있을 때는 손님이 온 거를 모르거나 또는 갑자기 막 라떼아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카운터에 손님이 저기요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시로 켜져 있으면은 죄송하지만 키오스크 한번 이용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님은 또 바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상시로 켜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카운터 앞에 있으면 키오스크가 있지만 제가 주문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주문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합니다. 실물카드부터 애플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요새 워낙 다양한 전자페이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토스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페이 방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장점은 쿠폰 및 적립 포인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단골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골 관리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쿠폰과 적립 포인트 시스템이죠. 보통 하나의 방식만 지원하는 포스들이 많은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물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이렇게 특별한 쿠폰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기념일이나 또는 우리 카페만의 자체 이벤트를 만들어서 손님들께 기념 쿠폰, 깜짝 쿠폰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런 쿠폰을 받게 되면은 그 카페의 충성 고객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쿠폰 포인트 시스템으로 단골 고객 관리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장점은 매출 분석이 정말 간편합니다. 일별, 주별, 월별 매출부터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지 상세한 매출 분석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주기적으로 메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스포스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어떤 건 잘 안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장점은 카페 로고나 메뉴 사진을 이 단말기에 업로드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거나 또는 신메뉴를 단말기를 통해서 홍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 역시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설치만 해주고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또는 단말기에 이상이 생겼는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잘 안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협업하는 토스 대리점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설치 시 직접 방문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이후에 추가 질문이 생겨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게 바로바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평소에 사후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대리점을 협력사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토스포스 단말기, 영수증 프린터, 태블릿, 그리고 태블릿 거치대까지 지원해드리는 이벤트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토스포스로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현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이기에 반드시 이야기해봐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딱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저도 없고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는 상품의 가격이 아닌 본질인 품질에 더욱 집중하는 방안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올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여러분의 카페도 장기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격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가 가격보다 높다고 느끼게 된다면 소비자분들이 여러분의 카페를 선택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여러분의 카페에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를 경험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